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셔갖고 그리고 깊은 호흡을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면 이 단순한 변화가 면역, 수면, 회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회복의 주체는 환자인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 잘하는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점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치료 계획을 따르고 지시에 맞춰 움직입니다.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상태가 됩니다. 나는 치료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의사일까요? 병원일까요? 아니죠. 나 자신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하면 치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움, 또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괜히 말 잘 안 들었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점점 수동적인 환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회복이 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내 하루의 삶, 내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념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회복의 주체는 환자인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를 회복시키는 것, 면역을 다시 살리는 것, 몸의 균형을 되찾는 건 전부 나 자신, 내 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치료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단순히 치료받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최근 의학에서는 이 개념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 참여의학.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 학술지인 이 자마에서도 환자의 어떤 생활 습관, 감정 상태, 자기관리 수준, 이 요소들이 치료 결과와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네이처 리브 캔서에서는 면역 기능과 암의 진행은 스트레스, 수면, 생활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복은 내가 실제로 참여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항암 치료, 같은 조건.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분은 나는 환자니까 병원에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식사도 막 흐트러지고 움직이지도 잘 안 하고 마음도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른 한 분은 나는 회복의 주체다. 매일 호흡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식단을 바꾸고 감정을 또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냥하게 돌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료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주체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냥 말합니다. 내 몸을 알아차리는 것, 호흡을 느끼고 내가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로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 그리고 매일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어떻게 쉴지, 어떻게 생각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회복의 방향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상냥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시작하지만 회복은 내가 시작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는 더 이상 병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보내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듣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치료를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복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복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숨 쉬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또 쉬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몸의 방향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을 다시 살리는 7가지 핵심 루틴,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 회복의 이 시작은 호흡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대로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짧고 얕은 휴식 호흡, 긴장된 상태의 빠른 호흡, 이 상태에서는 자율신경이 계속 스트레스 모드에 머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은 바로 호흡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셔갖고 느리고 깊은 호흡을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면 이 단순한 변화가 면역, 수면, 회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루틴은 식사입니다. 식사는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단순히 칼로리를 공급하고 맛있게 먹고 배 채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몸에 보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공식품은 염증 신호를 보내고 자연식은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루틴은 바로 이 식사가 되는 겁니다. 자연에 가까운 식사, 바로 이 채소 중심이고 또 가공식품 줄이는 거, 몸의 건강함부터 먼저 먹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5-3 식사법.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포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 번째 루틴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잠잘 때입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독소가 제거되고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바로 잠잘 때, 숙면을 취할 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수면 중에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루틴은 바로 잘 자는 거,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의 리듬 회복, 이것은 밤 11시 이전엔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수면 시간을 좀 리듬을 갖는 거죠. 그다음 숙면을 취하는 어떤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좀 배우시면 가능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잠자기 전에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 스마트폰을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좀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수면이 바뀌면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루틴은 모세혈관의 움직임입니다. 모세혈관 움직임은 어떤 순환의 시작입니다. 자연추의 어떤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모세혈관 움직임은 혈류, 림프, 산소, 모세혈관 전체적인 어떤 흐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회복도 멈춥니다. 그래서 네 번째 루틴은 모세혈관의 움직임입니다. 발가락 모세혈관을 교정하고 하루에 한번 20-30분 정도 걷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칭, 모세혈관 운동, 제가 항상 하는 자연치유 운동 중에 모세혈관 운동이라고 하는 보관 운동, 붕어 운동, 풍욕, 냉온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움직임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병은요, 쌓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 표현하지 못한 어떤 슬픔들, 계속된 어떤 불안, 이런 감정들은 몸 안에 긴장으로 기억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루틴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어떤 표현하는 방법, 이것은 글로 써보셔도 되고 누군가와 이렇게 나눠도 되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흘러가며 몸도 함께 풉니다. 여섯 번째 루틴은 사회적 지지,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따뜻한 대화, 지지받는 느낌, 함께하는 이런 시간, 이것이 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루틴은 사회적 지지 관계입니다. 사회적 지지와 이 가까운 사람과의 이 연결되기는 가족, 친구, 공동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감각을 느꼈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바뀌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7번째 루틴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의 어떤 재설계, 내가 원하는 삶, 집착을 내려놓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삶,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삶,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한번 쭉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은요, 어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루틴에서 시작합니다.
호흡, 식사, 수면, 어떤 움직임, 감정, 관계, 삶의 방향, 이 7가지가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회복하도록 설계된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그 환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치료만 끝나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몸은 여전히 힘들고 마음은 불안하고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복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보통 약 한 2년입니다. 왜 2년일까요? 세포가 바뀌고 면역이 회복되고 새로운 생활이 자리 잡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2년을 어떻게 살아야 진짜 회복으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치료가 끝난 이후에 더 힘들어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 불안할까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 계속되는 어떤 피로, 삶의 방향 상실. 이건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회복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시 예전 생활로, 예전에 병을 만든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러면 몸은 다시 같은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복 설계, 2년 건강 계획입니다. 회복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을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제 1단계, 6개월까지입니다. 진단받은 이후 6개월까지. 안정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단계, 부작용을 관리하는 단계, 기본 체력을 회복하는 단계. 이때는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2단계, 6개월에서 이제 12개월 정도 되는 것은 이때는 이제 재건의 시간입니다. 면역을 회복하고 생활 습관을 재정비하고 식단, 수면, 운동을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몸을 다시 만드는 시기가 되는 거죠. 3단계는 이제 1년에서 2년. 이때는 유지와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재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상냥하게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 3단계를 이해하면은 회복의 방향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우리 몸은 스위치를 이렇게 탁 누르면 바로 바뀌는 기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 시스템, 뭐 호르몬 액균형, 장내 환경, 이런 모든 것은 지속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로 회복되는 겁니다. 종양학의 최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네이처 리뷰 캔서에서는 이 생활 습관 변화가 암의 재발과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종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죠. 더 랜싯 온콜로지에서도 영양, 운동, 심리 상태, 이 요소들이 생존율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회복은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 계획이 없는 사람. 계획이 없는 경우는 그때그때 그냥 막 버티고 삶의 흐름이 무너지고 다시 또 지치고 막 불안해합니다. 계획이 딱 있는 경우, 하루의 루틴이 잡혀 있고 방향이 딱 서 있고 삶이 점점 안정됩니다. 결과는 회복의 속도와 깊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2년 건강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저는 7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이것은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일 한 10분 정도 깊은 호흡하는 연습이죠.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세포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자연식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해독과 재생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은 여기서 이제 숙면이 핵심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모세혈관 순환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모세혈관 흐름을 살리는 그런 운동도. 이런 운동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죠. 알아차림과 난 같은 것이죠. 감정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입니다. 정서적인 어떤 안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연결과 지지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는 하나의 과정,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함께 딱 바뀌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은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방향이 있어야 하고,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건강계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2년은 삶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병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간이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에 막 끄달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